안녕하십니까. 문제기반학습 수업 설계 발표를 맡은 이지혜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대단원 기술과 발명 중에서 중단원 기술의 이용과 안전입니다.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설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과 영역의 흐름, 그 다음에 수업의 개요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실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설계와 관련된 발표를 먼저 하는데요. 교육과정 및 수업 환경 분석을 통한 주제 선정하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는데요.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으로는 9기가 050이고요.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해한다로 되어 있고요. 이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로는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학생들은 학교도 포함이 되겠죠.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해보고 다양한 안전사고의 예를 조사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한다. 특히 장소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조사해보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다입니다. 학습 요소에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안전사고 대처 방안이 있는데요. 안전사고의 유형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또 안전사고 대처 방안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보고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미리 알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환경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학생과 그 다음 교사, 학습 환경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사전 지식으로는 학교 안전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학교 환경이 아이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아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지만 자신에게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분석을 하였고요. 성별은 남녀 합반으로 학생 19명, 여학생 17명, 남녀 36명인 교실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흥미도로는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 환경의 안전 환경을 평가해보고 또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은 편임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학생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설치한 책상 가림막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이 베어서 병원에 간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이 안전하지만은 않다. 학교 환경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많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학생들의 학습 환경으로는 학교가 개교된 지 좀 오래돼서 시설이 낡았고 학교 안에서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음. 또 기술과정 교과서에 안전사고의 유형과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교과서 자료를 이용함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의 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수업 주제로는 학교 내의 위험 요인을 찾아보고 이 위험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학교의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주제 선정의 취지로는 학교 환경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여러 위험 요인이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또 좁은 구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큰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 주제를 통해서 학교 내의 안전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실천해보는 경험을 주도록 한다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먼저 학생들이 알 수 있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안전사고의 예방책과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고요.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기능과 태도와 관련된 거는 안전의식에 관심을 두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 영역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중단원에 해당하는 영역은 기술 활용입니다. 생활 속에서 기술 활용 사례를 적응, 또 혁신, 지속 가능 이 세 가지로 관련해서 살펴보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및 기술활동 능력을 함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역으로는 기술 활용이고요. 핵심 개념에는 적응입니다. 일반화된 지식으로는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대처한다입니다. 중단원의 내용 요소로는 초등학교 때는 일과 직업의 세계였고 또 자기 이해와 직업 탐색이었는데요. 중학교에 넘어와서는 기술의 발달과 기술과 사회 변화로 설정되었습니다.
기능으로는 탐색하기, 계획하기, 실천, 조작, 활용, 적용, 종합, 평가, 제안, 제작, 실행, 판단, 조사, 추론하기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으로는 9기가 05-02로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또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고요. 교수학습 및 유의사항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와 활동을 제시하고 안전사고의 예방 또 대처 방안을 적용해 보도록 한다가 되겠습니다. 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서 개인이나 소집단 활동 결과를 종합해서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 기준표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되 참여도, 수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교사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등을 통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수업을 설계할 때 교사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를 활용하였고요.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형태로 실행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서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평가보다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변화 과정을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전체적이면서도 계속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전 과정을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작성하며 단원 종료 시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후에 발표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시 교사에 의한 평가, 또 동료 학생에 의한 평가, 자기평가 이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의한 평가는 학생들이 수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동료 학생에 의한 평가는 모든 별 활동했을 때 협동성, 참여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평가를 통해서 수행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잘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의 개요로는 일단 영역의 교육 방향은 생활 속에서의 기술 활용 사례를 적응, 혁신, 지속 가능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및 기술 활용 능력을 함양한다 이고요. 수업의 구성으로는 영역은 기술 활용, 내용 요소는 기술과 사회 변화, 핵심 개념으로는 안전, 적응, 관리, 생활문화, 소통이고요. 학습 요소는 안전사고 위험 및 대처 방안, 차시는 총 3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교과 역량으로는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활용 능력,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인성 요소는 책임, 배려, 시민의식입니다. 기능은 탐색, 계획, 실천, 활용, 적용, 평가, 설계, 제작, 실행, 판단, 조사하기, 추론하기입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문제 기반 학습, 토의,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으로 수업을 구성했고요. 수업 기법으로는 조별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평가는 포트폴리오와 관찰법, 토익 토론법, 발표 및 시연, 완제품 평가로 평가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서 예를 차시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차 시에는 문제 이해와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주제 열기 활동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할 건데요.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보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생각해보고 유형을 정리합니다.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발표해보고 장소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분류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안전사고를 발표한 다음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어서 자기가 경험했거나 직접 목격한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적게 하고 칠판에 붙이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칠판에 포스트잇을 붙이게 되면 교사는 그것을 장소별로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고요. 또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활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시에는 아이디어 탐색 및 개발로 본격적인 모둠 학습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전 시간에 안전사고를 장소별로 분류하였고 또 모둠별로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를 모둠별로 배정하고 그 장소의 위험 요인을 탐색한 다음에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위험 장소에 학생들이 만든 안전장치를 직접 설치한 다음에 과연 위험 요인은 줄었는가 관찰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태 평가는 자기 평가로 또
교과 역량으로는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활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포트폴리오와 자기평가로 이루어집니다. 3차 시에는 주로 발표와 평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장소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과 또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법, 제작한 안전장치, 또 안전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실제로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는지 관찰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하였고요. 자기평가와 또 완제품 평가와 동료평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학습의 순서는 문제에 의해 아이디어 탐색 및 개발, 실현,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학습 주제로는 학교 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 개선하기, 차시는 총 3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에는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안전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로 구성을 하였고요. 1차 시에는 문제의기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동기를 유발하는데요. 일단 전시 학습을 확인하고 자신이 경험하였거나 직접 목격했었던 안전사고를 발표한 다음 교과서에 있는 주제 열기 활동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다음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개요를 제시하는데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칠판에 붙인 다음에 교사가 칠판에 있는 포스트잇을 발생하는 장소별로 분류합니다. 또 6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하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를 하나씩 배정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교과서고요. 수업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며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구나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의식과 습관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차시에는 주로 아이디어 탐색과 개발, 또 실현이 실행되는데요. 아이디어를 회의하고 제작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모둠별로 배정받은 장소에 위험 요인을 탐색해보고 이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위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장치 제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하고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제작할 수 있게 수정한 다음에 모둠별로 위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위험 환경에 직접 제작한 안전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다음 수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찰을 하는데요. 내가 설치한 안전장치가 실제로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관찰하도록 합니다. 이때 자기평가를 하게 되고요. 필요한 자료에는 스마트 기기와 또 모든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아이디어 회의에 자료 조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잘 분배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차시에는 수행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둠별로 맡은 장소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 또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예방법, 또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든 안전장치를 발표하고요. 또 위험한 장소에 직접 설치한 다음에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관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는 자기평가, 완제품 평가, 동료평가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문제 기반 학습 문제의 개요로는 먼저 문제 토픽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생활하는 학교는 익숙한 환경이라 안전한 환경이 아니지만 위험 요소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데요. 이때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거나 직접 목격한 안전사고를 발표하게 하고 교과서에 있는 주제 열기에 그림에서 위험 요인을 찾아보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추측해 보도록 하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요. 도전 과제와 문제 해결 과제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에서 파견된 안전 컨설팅 팀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조사해보고 장소별로 분류해보고 위험 요인을 찾은 다음에 안전한 학교 환경으로 개선해봅시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때는 실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 환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자신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문제 해결 활동 시에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설계 자료원으로는 PPT, 교과서, 또 모둠,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는 다음과 같이 하고요. 도전 과제로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의 위험 요인 탐색하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생각해 본 다음에 위험 요인을 제거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상하고 제작하게 하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토의하게 하고요.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는 모둠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고 기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결과의 활용은 학습자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학생 스스로 발굴할 수 있고요. 개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기를 수 있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시한 문제를 평가해 보았을 때 그렇다가 11개, 보통이다가 1개로 적합한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 문제 상황과 제한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요.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요. 제한 조건은 모둠별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안전장치를 구상하고 제작한다. 재료는 모둠별로 준비하고 모둠원들끼리 토의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완성된 안전장치를 위험장소에 직접 설치한 다음에 실제로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는지 관찰해보라는 제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평가 활동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또 스스로 평가, 동료 평가, 안전장치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포트폴리오의 평가 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 평가 내용은 문제를 잘 이해했는가가 되겠고요. 또 자기 평가하는 스스로 평가의 평가 방법은 자기 평가표고 기획력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또 동료 평가는 모둠 내 동료 평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협동성, 독창성, 아이디어, 성실성으로 평가합니다. 제작한 안전장치를 평가하는 것은 완제품 평가표로 평가를 하는데요. 기능적인지, 적절한지, 창의성이 있는지, 또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와 제작한 안전장치를 발표할 때 그 발표의 요소를 평가합니다. 평가에 대한 피드백으로는 첫 번째,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는 포트폴리오의 작성 상태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또 미흡한 부분은 참고 자료를 보면서 기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유의점이고요. 또 두 번째, 자기평가에는 자신이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정직하게 평가해야 함을 지도합니다. 세 번째, 동료 평가로는 모든 구성원이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반드시 모둠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잘 지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제품에 대한 평가로는 이 완제품이 적절한지, 창의성, 기능성, 또 발표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보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특히 발표 태도를 중점적으로 조언합니다. 평가의 비율로는 교사평가, 학생평가로 이루어지고요. 교사평가가 50%, 학생평가가 50%로 진행이 됩니다. 교사평가에는 포트폴리오와 완제품 평가, 발표가 들어가고요. 포트폴리오 20%, 완제품 20%, 발표가 10%고요. 학생평가에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완제품 평가가 들어갑니다. 자기평가는 10%, 동료평가 20%, 완제품평가 20% 해서 총 100%의 평가 비율을 갖게 됩니다. 평가 도구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는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과정에서 모둠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또 체험활동 활동지가 활동 취지와 내용에 맞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또 포트폴리오의 정리와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채점 기준표는 먼저 사항, 폭넓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모둠 내 협동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음. 중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모둠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함으로 하고요. 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였으므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제품 평가의 영역은 적절성, 효과성, 창의성, 완성도로 적절성은 활동의 주제와 내용에 맞게 제작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효과성은 위험 장소에 설치한 다음에 위험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었는가,
창의성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제작을 하였는가? 완성도는 시간 안에 발표를 하였으며 모둠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가로 평가를 하고요. 채점 기준표의 상으로는 학교 내의 위험 요인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여 독창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작함. 모둠의 토의 결과를 적절한 시간 내에 발표했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모둠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완성도를 보여줌. 중으로는 학교 내 위험 요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인 해결책을 탐색하였으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작함. 또 모둠의 토의 결과를 완성도 있게 정리하여 발표함으로 하였고요. 하 등급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작하였으며 모둠의 토의 결과를 시간 내에 발표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기평가에는 성실과 협동과 관심을 평가하고요.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또 모둠원들이랑 협동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표의 상으로는 주제에 대한 폭넓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모둠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발휘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음. 또 모둠원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존중해서 모둠 내에서 협동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었으며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 작성하였고 중에서는 주제에 대한 폭넓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모둠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함. 또 모둠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마지막 하 등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팀 내 동료 평가에는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발표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는가, 스마트 기기 활용 시 활동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했는가, 또 협동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는가로 평가를 하였고요. 상 등급에는 프로젝트 수업 시 모둠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의견 교환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정보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해결책을 제시해서 모둠 내에서 협동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음. 중에서는 프로젝트 수업 시 모둠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정보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하였음. 마지막 하에서는 모둠원과 협동해서 문제 해결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성취 수준은 다음과 같고요. 상에서는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사항을 조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방법과 대처 방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다. 중은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사항을 파악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방법과 대처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하는 가정과 사회의 안전사항을 이해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방법과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채점 기준표와 성취 기준을 조합해서 총 6가지 등급에 대한 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보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포트폴리오에 완성도 있게 정리함.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모둠원과 협동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함. 직접 만든 안전장치를 위험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는지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서 생활 속의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의식과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함. 활동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작성하였고요. 두 번째 단계의 학생에게는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보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포트폴리오에 정리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등급의 학생에게는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보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포트폴리오에 정리함. 또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모둠원들과 협동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한다고 적었는데요. 두 번째 등급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여기서는 그냥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내용과 또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는 내용을 제거해서 아이디어 개발함으로 해서
수준 차이를 두었습니다. 직접 만든 안전장치를 위험장소에 설치하고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는지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의식과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함. 다음에 네 번째 등급의 학생에게는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보며 그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함.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모두모두가 협동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함. 직접 만든 안전장치를 위험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는지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의식과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 작성하였는데요. 세 번째 등급과의 차이점은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문장이 빠졌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보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함. 다음 직접 만든 안전장치를 위험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는지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의식과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 작성을 해서 위의 등급 학생들과의 차이점으로는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협동해서 개발했다라는 내용을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속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보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함으로 수준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